2022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곧 수능도 있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다른 전문 자격사 2차 시험을 다 치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리트 영상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 리트 시험이랑 리트 시험과 이 그 변호사 시험, 법학 관련된 시험이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추리랑 언어가 있는데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법학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주관식 시험이 있잖아요. 주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사안을 추출하고 이렇게 이제 법률 사실들을 이제 추출해서 그다음에 이제 논점을 정리를 해서 그에 관련된 이제 사안을 해결을 하는 거 과정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시다면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있었던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논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썼는데 논점을 잘못 써서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민법 문제에서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아니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닌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논점을 잘못 써가지고 시험을 떨어지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 그 사안에 대한 법률 사실들을 잘 잡고 그에 대한 이제 논점을 잘 정리해서 쓰셔야만이 사실 정답이라든 추출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로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언어 이해 특히 이제 언어 관련된 게 특히 법학 공부를 할 때 언어를 오히려 조금 더 잘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추리 논증과 언어 이해 중에서 로스쿨 입시할 때는 추리 논증이 더 중요한 게 맞는데 실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언어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어, 다 그렇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 이해를 풀어보도록 할 것이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리 논증이 없죠. 기호 논리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 이해를 위주로 한번 시험을 풀어볼 건데 올해 이제 리트 시험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이제 벤야민의 이제 폭력이 모든 합법적 권력의 뭐 탄생 관련된 이런 게 지문이 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야민은 폭력이 이제 이 부분 이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녹화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볼 때 기억 니은이 있는 문제를 먼저 풉니다. 이제 29번을 먼저 풀 것이고 그리고 29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는 것을 먼저 만약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푸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그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주제 위주로 찾으면 되고 좀 찾기 쉬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 번째로 풀고 마지막으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제 세 번째로 문제를 풀게요. 사실 이제 문제는 대부분 주제를 찾게 된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대비로 정말 괜찮다. 아니면 사실 수능보다도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봤을 때 기억 니은이 이제 여기 보시면 자연법론과의 법 실증주의 입장 차이를 논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보시 보게 된다면 음, 자 이제 여기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기억이 이제 자연법론, 니은이 법 실증주의였죠. 자 이제 보시면 일단은 후터 읽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제 번호를 한번 쓰고 번호를 쓰고 번호를 쓰시고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자연법론과 법 실증주의가 있는데
그 학부 시절 때 이제 법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배경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얼핏 하는 배경 지식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전적인 자연법론은 법 창출과 존속의 근거를 신이나 2번 문단부터 먼저 보면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외적 실체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데 반면 법 실증주의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즉, 벤야민은 자연법론보다도 법 실증주의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헌법 관련된 쟁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헌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다면 법 실존주의에서 많이 만드는 옐리네크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칼도 힉스 뭐 이러면서 그 헌법에서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을 혹시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사실 잘 안 나긴 하는데 어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칼로 힉스 뭐 엘리네크 뭐 이런 이제 로크의 이원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쟁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제가 기억을 어렴풋이 이제 되돌아보면 법 실증주의 같은 경우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를 더 적합한다라는 게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의 29조일 겁니다. 29조에 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약간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사건이기도 한데 이 관련된 조문이 예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헌법위원회인가 싶은데 헌법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었구나. 하여튼 이제 위헌 이제 그때는 대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 5공화국 때죠. 4공화국 정도 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났던 거를 이제 이 정권에서 헌법에 그대로 넣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위헌으로 났던 그런 법인데 그 법조문을 아예 헌법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되는지 해서 지금도 아직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법이거든요. 헌법 29조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그래서 이제 최악의 우리 헌법 중에서 조금 헌법 좀 안 좋은 헌법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법이 있는데 여기서 법 실증주의가 폭력 비판의 가설적 토대에 더 적합하다고 하는 게 법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일궈낼 단서를 제공해주고 폭력 보존의 계보에 더 대한 비판적 탄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아니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뭐 건들면 안 돼. 아무리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이제 국가가 어떤 행정 작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불합리하다. 근데 이제 그 권력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우리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약간 폭력적인 게 아닌가 합법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과 유법 폭력을 휘두른 것이 예를 들어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제도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술 먹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라는 건 사실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이제 폭력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서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어져 있거든요. 원래 이제 문제풀이 좀 해설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 휴대폰으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너무 길어지면 많이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일단 29번 먼저 풀어볼게요. 기억이 아까 뭐였죠? 자연법론이었고 법 실증주의였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먼저 푸는 이유가 뭐냐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며 실제로 1번, 2번은 전 보질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 4, 5번부터 먼저 본다는 생각이 많고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 중심이 3번이고 3번이기 때문에 3문단부터 먼저 볼게요. 그 3문단이 아니면 2문단 아니면 4문단을 보면 되거든요. 이 논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문단부터 먼저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한번 볼게요. 3번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쪽만 정당화되면 다른 쪽의 정당성도 이제 보증된다는 전제를 했는데 이제 3번을 보시면 음,
여기 3번이죠. 그렇지만 베냐민은 법 실증주의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자연법론과 공유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랑 법 실증주의 모두 잘못된 전제가 있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당화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보는 경우든 정당한 목적을 통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든 목적과 수단의 상호 지시적인 관계를 전제로 폭력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즉 이제 목적이나 수단 중 어느 한쪽만 정당화되면 다른 쪽도 정당성이 보증된다. 이게 나와 있네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게 되겠죠. 3번은 이제 지워버리고 3번은 이제 지워버리고 3번 이제 X. 그다음에 4번이나 5번 중에 답일 건데 기억보다 니은이 법의 정립과 보존 과정에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데 더 유용하다. 이거는 사실 맞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법 실증주의는 야 법이 이런데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하기 때문에 그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이 자연법 같은 경우에는 실체를 주목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주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즘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법제처는 그렇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법에 따라서 결정하고 뭔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저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판사이신 분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내리게 되면 그 자체가 기판력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이제 기성력도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같은 경우를 따질 때도 항상 주체의 하자, 절차의 하자, 형식적 하자, 내용적 하자가 있는데 여기서 형식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인 무효 사유에 해당될 만큼 주체의 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법이 이런데 네가 뭐냐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주체의 하자가 결례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애들끼리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야 법이 이렇다 면 이렇게 해버리면 야 너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데가 그렇게 말하면 되냐 주체의 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시면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내재된 폭력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더 유용하겠죠. 자연법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5번 남은 정답이 이제 답이 5번이기 때문에 5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분이 넘어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